사의속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건설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 이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하 위원입니다. 2024년도 본 예산이 1,560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이 2조 2,937억. 뭐 백분율로 환산을 하면 한 6.8% 정도 예산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만족하십니까? 네,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불효불급한 이런 시급한 도로 개설이나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신규로 좀 하기 어려운 재정 상황이다 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들 이제 완공 위주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1,560억 중에 대중교통과가 반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 58% 정도 차지해서 902억이 책정이 돼 있어요. 2023년도하고 이제 본 예산 비교를 해보면 2023년도에 전체 예산이 초기에 2조 2,420억이었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본 예산이 안전건설교통국이 1,761억입니다. 그래서 전체 전년도 대비해서 본 예산 초안이 전 예산 대비해서 12.9%가 감소가 돼 있어요. 편성 예산으로만 봤을 때 많이 감소가 된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액면으로 12.9%면은 실제 그 해마다 이제 예산이 증가되는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 그건 15% 이상, 20% 정도는 감액이 됐다라고 보는 건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 전체 예산의 한 7.8%였는데 지금 2024년도는 전체 예산의 한 6.8%, 한 1% 정도가 빠져 있어요. 전체 평택시 예산 규모에서도. 제일 이제 예산 편성을 할 때 제일 빠르게 감액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도로 관련 예산이라고 하는데 좀 실제 그런 게 좀 있었습니까? 지금 이제 신규 사업들은 반영을 뭐 거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금년에 같은 경우도 이제 추경에 좀 반영을 좀 해주셨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제 추경에도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 금액별로만 봐도 뭐 전년도 대비해서 한 200억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정도로 감액이 된 부분이 결국은 이제 시민들의 안전건설 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그 뭐 안전이라든지 또 시민 편의, 뭐 도로, 뭐 교통, 뭐 여러 가지 뭐 시민과 직결되는 직접 사업들이 정책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차질이 없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건이 그래서 감액 편성이 됐겠지만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배려하고 신경 써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 2023년도 추경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추경을 보면 편성된 게 이제 특교세, 특조금, 뭐 특교세 뭐 이런 게 좀 많이 있죠. 네네. 이거 그 설명서로 봐서 3페이지 같은 경우에 소형 제설 장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지금 예산 통과가 돼서 이거 언제 구매해서 언제 이거 다 집행을 하실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내부적으로는 그 제품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견적은 업체에서 많이 받아놓고 있고요. 통과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수행. 이런 이제 그 계절적 요인이 이제 발생되는 예산은 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이런 거는 좀 미리 성립 전 예산이라도 좀 해서 바로 실행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뭐 특조금 받아오고 하는 걸 감액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추후에는 뭐 성립 전 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바로바로 미리 선시행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 지금 예산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뭐 폭소리라도 내리고 하면 그렇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런 제설 장비는. 이미 그래서 저희 말씀- 3회 추경 때 그 세대는 시범으로 설치한다고 예산 편성은 세대 돼 있습니다. 예. 수천지구 같은 경우에 도로 개설 사업 이게 지금 반납이 들어오는 거 있어요. 이거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반납은 아니고요. 예, 저희가 이제 44억이 올해 확보를 하려고 했던 건데요. 네, 예, 여기에 보상비가 좀 보상비입니다. 44억이.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공탁 들어가 있는 거 수용 재결에 들어가 있는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24억 정도에 대한 게 지금 저 수천지구에서 이제 보상을 줄 것이냐 아니면 저희가 줄 거냐 이제 그 사업 문제인데 현재 공사비하고 보상 수용 재결까지는 공사비는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지금 나머지 토지들 부분적인 토지는 좀 7원 DNC에서 직접 보상을 주려고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협의 단계에서 한번 다시 이게 지금 지구 그 네, 지금 도로입니다. 개발 사업보다 예, 이게 예. 도로 개설 사업을 먼저 하고 있는 특이한 사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수천지구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예, 잘 되고 있는 걸로 일단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보상도 좀 많이 좀 이루어진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갖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네, 7,400만 원. 이제 기존에 확보가 돼 있다가 더 추경으로 더 잡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게 반응이 좋습니까? 네, 마일리지 그러니까 교통카드라 그래가지고요. 이게 앱으로 다운받아서 시행을 하는 것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를 이용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이제 횟수나 이 이용률에 따라서 환급을 해주거나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용은 좋습니다. 반응은 괜찮습니다. 이 전국적인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024년도 빨리 하겠습니다. 안전 총괄과 좀 보겠습니다. 매년 이제 지속 사업인데 우수 유출 저감 시설 유지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저류지 유지 관리비가 2억 8천만 원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20페이지. 저류지 유지 관리비에 저류지 그 방역 사업이 있습니다. 2개소를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이 저류지 2개소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저유지가 이제 34개 중에 네. 건식이 한 20개소가 있고요. 네. 습식이 이제 12개소가 있고 지하가 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하의 2개소를 아마 방역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 저류지. 예. 그러면은 지하가 이 고평지구하고요. 이게 예산 산출 내역이 500만 원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식으로 이게 예산 편성이 된 거예요? 그 용역비라고 그러시죠. 용역비예요? 네. 전년도 2023년도에 똑같은 내역을 보면 저류지 방역 사업에 4개소를 하시겠다라고 해서 개소당 250만 원씩 책정을 해서 전체 규모 1,000만 원. 전체 규모는 똑같아요. 2024년도나 23년도나. 그런데 2023년도에는 250만 원
금액으로 해서 4개소를 하시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2024년도는 500만 원으로 해서 2개소를 한다라고 했는데 예. 이게 똑같은 방역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틀릴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방역의 예산을 산출 기초를 짜다 보니까 네.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모기나 파리가 이제 발생되는 지역을 따라서 이제 저희가 굳이 4개소라 그러면 어디 명목한 건 아니고요. 그 민원이나 이런 소지가 있을 때 거기 이제 그거에 대한 응급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수시로 민원 처리를 하고요. 다만 이걸 산출을 하려고 예산을 그렇다고 34개에 다 편성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매년 그런 감안을 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저류지의 방역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철저하게 네. 특히 이제 방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눈에 잘 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방역을 해서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사실은 피부로 와 닿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디 전년도에는 4개소를 해서 250만 원 용역비를 주겠다라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개소당 500만 원씩 용역 예산 편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정확한 산출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두루뭉술하게 사실 지금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특히 방역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용역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저 이은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요 유지관리에서 보면은 예산 집행률도 상당히 낮아요. 2023년도 예산도 그때 보면은 55%고 지금도 37%고 그러면은 저기 2023년도 예산은 뭐 4억 정도 편성했고 지금 같은 경우 24년도는 이제 2억 8천 정도 편성을 했는데 이 집행 자체가 그렇게 잘 안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편성을 이렇게 가져갈 필요성이 있나요? 과장님 어떠세요? 지금 보면은 전년도도 그렇고 좀 감소는 했어요. 23년도 대비 24년도가 한 뭐 거의 한 1억 3천 정도 가까이는 감소는 됐는데 감액은 됐는데 이 집행률을 보면 막 10월 31일 기준이에요 양쪽. 그러면 뭐 50%하고 30%대 이런데 과연 이게 과연 이 예산 편성이 잘 이루어진 건가? 이 저류지 유지 관리 비용이 예. 그 연간으로 이제 계약을 해요. 이제 제초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기성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기성금을 지급을 하고요. 그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 용역 중인 게 있어요. 저기 용주하고 현촌지구에 거기에 이제 설계 용역 준공금이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그 아직 그 집행률 아직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집행률이 좀 다소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주가구 현촌의 주민 편의시설 설치 예, 사업. 저류지 그 체육시설로 바뀌는 설계 예. 그거 하고요. 이제 그 주차장 만드는 그런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두저 예, 예. 현촌에 이게 한 1억 8천에 예산이 있습니다. 건식으로 해서 이렇게 바닥이 예, 건식으로 해서 습식인데 이제 건식으로 건식으로 네. 해서 주차장하고 그 용도로 예, 중복 결정된 그 용도로 예,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 금액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예. 집행이 안 돼서 이제 그렇다는 얘기하시는 그거하고 거죠. 4, 4분기 아직 제초 용역에 대한 그 금액이 아직 지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습식하고 건식하고 나는 건식은 그래도 관리하기는 나름대로 이제 편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습식 같은 경우가 이제 주변에 잡초나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방역이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워낙 제초하고 이런 거 관련돼서 주변에 이제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신경 써서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1페이지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매년 계속 사업인데요. 그 2022년도 같은 경우, 2023년도 그 실제 보험 수혜자 건수 같은 게 나와 있죠. 네. 건수하고 실제 시민분들께 돌아간 보상 금액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좀 안내가 가능하겠습니까? 2022년도하고 2023년도. 2022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시민들한테 보험금을 지급한 게 19건에 1억 1,800만 원 정도가 지급됐고요. 그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11월 16일 현재 311건에 1억 900만 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1억. 1억 900만 원 정도. 2022년도가 19건이요? 예. 한 2023년 2023년이에요? 예, 올해 금년에 11월까지 311건에 311건. 1억 900만 원. 그리고 2022년도는 19건. 예. 이게 이제 보상금 보험금의 지급 기준이 네.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지금은 이제 3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건수는 많이 이게 대상은 많이 늘어났는데 실제 지급액은 2022년 2년도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보장 항목 중에 이제 상해 의료비라고 해서 이제 조금씩 다치는 부분까지 보장을 해줄 수 있도록 올 금년에는 이게 그 이제 항목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상한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한선이라는 게 30만 원 이상은 수령이 안 되는 거죠. 예, 재해에 따라서 구도에 좀 따라서. 틀리는데 예. 사망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사망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1,000만 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보험으로서의 그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급하는 금액이 지금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3억을 돌파를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시민분들께 골고루 돌아가는 수의 금액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1억 1천 뭐 금년 현재까지 2023년도 같은 경우에도 1억여 원 정도가 이제 수혜금으로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굳이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그냥 적립금으로 아예 그냥 갖고 있다가 우리가 지급하는 게 낫지 시에서라는 생각까지도 해보는 거예요. 한 번도 보험료를 초과해서 수령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예, 그건 무슨 아직까지는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되게 금년- 보면 저희가 납부한 보험 금액보다 수령액이 실제 정말 위급한 상황, 재난 상황에서 실제 수령금이 많아야 보험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년이 지금 계속 지켜보면 우리가 실제 평택시에서 지급한 보험 그 납입액보다 수령액이 훨씬 적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다시 한번 좀 재고를 좀 잘 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사장되는 거잖아요. 그분도 그렇고 이제 누차 그 엄청난 재난이 뭐 발생이 되거나 집단 재난이 혹시 어떤 그런 피해를 이제 입으신 분들이 보상 금액이 이제 많아진거나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이 돼도 이 금액을 못 넘는다라고 판단이 들면 이 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보험 가입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해하시겠죠? 예, 보험이 말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 예. 그거 수익 금액이 적다 저희도, 보니까. 예, 그런 보장할 수 있는 항목을 더 추가할 수 있는 항목들을 그렇죠. 더 좀 저희도 충분히 고민을 수혜를 하고 입을 수 있게끔 해야 네. 되는데 금액이 그래서 얼두당도 안 하게 우리가 이 차익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 이게 뭐 금년 11월 16일까지 이제 보험 금액에 비해서 한 37% 정도 지급률이 나오곤 있는데 예. 좀 더 그렇죠. 홍보를 좀 하고 좀 더 보장할 수 있는 항목들이 뭐가 있는지 더 고민을 해서 그렇게 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가 많습니다. 이거 맥이 너무 끊기는데 알겠습니다. 예. 예, 김영재 의원님의 보충 질의에 한 주시기 가지만 바랍니다. 아니 그 시민 안전보험은 저기 8대 때 2018년도 이제 4월 9월달에 해서 2019년도 4월 1일부터 아마 실시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본 의원이 조례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최고 그때 할당 금액이 최고 탈 수 있는 게 재난 시에 최고의 악조건이었을 때 1,500만 원까지였는데 지금 아까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이 변경이 조정이 된 변경됐어요? 거예요. 왜 예, 이렇게 예. 금액이 낮아졌어요? 그
상해 의료비를 포함 30만 원을 상시 포함하다 보니까 아마 그 사망보험이라든가 장애, 휴의장애 그 금액이 내심이 1,000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게 1,500이었는데 왜 갑자기 500이 줄었나 싶어서 이은하 의원님 죄송합니다. 네, 예, 아니, 이상입니다. 예, 예. 이은하 의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1페이지 보면 민방위대 그 방독면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이제 매년 이제 하는 사업이에요. 제가 2022년도 하반기에 그 행정사무감사 때 방독면 지급 그 보급률에 대해서 좀 강하게 좀 질책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2022년도 같은 경우에 방독면 확보율이 82.2% 집행부 이제 보고 사항이 2023년도 목표율을 그러니까 그 목표율을 88.6%에서 95.62%로 확보율을 좀 올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잘 하신 것 같고요. 계속 뭐 이거는 뭐 100%로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2024년도 목표율이 99.5%. 이제 금년도 정도 되면 거의 이제 100%에 좀 달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이제 또 폐기되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수시로 이제 교체 100%까지 작업은 좀 확인 해야 되겠습니다.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건 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보겠습니다. 민방위 경보 사각지대 해소 사업이에요. 이게 이제 민방위 경보 시설 한 개소를 더 설치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현재 평택시 관내 경보 시설 설치 현황이 어떻습니까? 몇 개나 설치돼 있습니까? 총 27개소 설치돼 있고요. 예. 그중에 이제 대형이 6개소, 중형이 5개소, 소형이 16개소 해서 총 27개소 설치돼 지금 있습니다. 설치하시려는 거는 대중소 어떤 겁니까? 대형으로 해서 아까 과장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제 고덕동에 예.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덕동이요. 네네. 그쪽은 뭐 특별히 없나요? 시설이 원래 기존에? 거의 신설동이다 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런 거 신설하게 되면 어디 관공서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부분 저희가 경보시설은 거의 다 관공서의 옥상에 이제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 보겠습니다. 70페이지.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이제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 본 예산을 심의할 때 보면 그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요구액이 27억 1,50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향후 투자 금액으로 해서 7억 7,600만 원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 추경까지 또 미리 잡아놓긴 했지만 2024년도 요구액이 61억 6,8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총 사업비를 봤더니 전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3,017억으로 좀 잡혀 있었는데 금년도에 총 사업비가 올라온 게 3,100억이 이제 올라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총 사업비가 이렇게 그냥 순식간에 막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이제 이것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보면 그냥 막 이렇게 늘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3천억 이상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총사비 변경 승인까지 득하는 상황입니다. 예. 예,
기재부의 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사업비 자체가 좀 약간 변동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3,100억이라는 돈이 현재 좀 기재부 행업을 통해서 기재부까지 실용 사업 총사업비에 대한 변경을 승인 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전년도에 2023년도 이 즈음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총 사업비가 3,017억인 줄 알고 심의를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 바뀌어가지고 2024년도에는 더군다나 2023년도에 향후 투자 금액이 7억 7,600만 원만 있으면 다 끝나는 사업인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61억 6,800만 원이 또 올라온다는 얘기죠. 아무 설명도 없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공사비가 뭐 자재비가 많이 오르고 뭐 인력 수급비가 좀 많이 올라서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이게 전체 이런 건설비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총 사업비가 얼토당토 안 하게 계속 뭐 올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누군가가 중간에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없잖아요. 저희 위원님도 사실 모르고 계시는 게 많아요. 이게 전년도 거 예산을 같이 보면은 쉽게 알 수 있는데 이게 그냥 2024년도 예산안만 봐서는 전년도에도 이랬었나 보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이건 너무 주먹구구식 아닌가. 물론 그 상급 부서에 충분히 뭐 예산 편성이나 이런 수급 사항에 대해서 설명도 했을 거고 또 그쪽에서 다 통과가 됐으니까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셨겠지만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국장님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죠. 이런 부분. 예, 사전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은 이제 39번 도로에 아까 오전에도 이제 나왔습니다만 장수교차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계획은 이제 우회전만 있던 것을 이제 좌회전까지 가능하도록 입체 교차로로 하면서 사업비가 좀 많이 추가가 됐고요. 또 하나는 그 국도 그 장수교차로 부분을 이제 개착식으로 해서 우회도로를 만들고 그를 드러내고 이제 작업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당초 했던 건데 수원국도나 여기서는 39번 국도를 그렇게 하면은 교통사고의 위험이나 교통 체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개착식으로 해서 공법을 바꿔라 해서 40억이 더 추가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좀 많이 늘게 됐고요. 그런 부분 좀 미리 사전에 뭐 충분히 설명을 뭐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뭐 그 자료를해도 서면 자료를해도 뭐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미리 설명을 하시는 게 좀 추후에는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네, 당연히 알겠습니다. 사유가 있겠죠. 증액됐을 때.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뭐 건설 사업 같은 거 관련 위치도라든지 이제 관련 사진을 이렇게 저희가 이 첨부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요 전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작아서 이런 위치도 같은 게 너무 작아서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평택고 횡단도로 건설 뒤에 위치도 한번 보세요. 이거 과장님 지금 안경 벗으셨는데 이거 보입니까? 읽으라면 읽겠습니까? 이거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거 좀 위치도 같은 거 더 자세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위치도 옆에 적어도 주소라도 해놓으면 저희가 인터넷으로 주소를 찍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앞에 있긴 있어요. 사업 내용에는 있긴 있지만 이 위치도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그거를 좀 줌으로 더 당기든지 해서 위치도를 좀 자세하게 이렇게 해주심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네, 다른 부서 앞으로는 좀 이 위치도를 좀 이렇게 큰 종이로 해서 별도로 한번 제작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뭐 드리겠습니다. 옥이나 오타 같은 거 이상으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옥이나 오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위치도 같은 경우에는 기왕 만들어 놓는 거 잘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4페이지 동삭 2 확장공사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3년도 본 예산 사업비가 25억짜리였었어요. 근데 이거는 공사 크지도 않은데 2024년도에는 32억 5천만 원으로 어느 날 갑자기 쓱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 산출 내역에 보면 추후에 또 추가 전기공사비 4억까지도 추가 요구할 수 있다라고 좀 돼 있어요. 예산 추계에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당초에 설계할 때는 그쪽에 이제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하고 이제 뭐 보행자 도로가 있는데요. 그 안쪽으로 하천 쪽으로 해서요. 그쪽에로 가도를 내다 보면은 공사 차량하고 그 자전거라든지 보행자하고의 상충이 발생될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가 약간 거기다 통로 박스를 설치해서 그 자전거는 뭐 기존대로 원활하게 다니고 보행자도 다닐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비들이 좀 추가로 검토된 겁니다. 관련해서 이제 복창육교 확장공사 사업도 2023년도에는 본 예산이 총 사업비가 54억 9천만 원인데 2024년도 금년도에는 62억 3천만 원으로 증액 사업비가 올라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 전체적으로 다 사유가 다 있지만 이렇게 변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충분히 교감할 수 있게끔 자료를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좀 보겠습니다. 도로관리 운영 사업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로 사용료 우편 요금이 25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도로 사용료 그 우편 발송 이게 내용은 뭡니까? 저희가 이제 도로 그 점용허가를 내주게 되면 그 도로 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상반기, 하반기 이제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 우편 이제 그 점용료를 이제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 점용이 점용료를 많아져서 이 증가 요인이 있는 거예요? 우편 발송비 증가가? 여기 표현이 도로 사용료 우편 발송비가 증가가 됐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우편 발송이 증가하는 이유가 언뜻 이 납득이 잘 안 돼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도로 점용 허가비가 허가 그 건수가 그렇게 매년 많이 그 들어요? 점용 허가 건수는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그 증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그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점용료를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점용료 수입도 같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2023년도에 도로관리 이게 운영 산출 내역 보면 여기에는 또 우편 발송 요금이 자체가 없어요. 그럼 어디에서 이거 이 운영비를 발송료를 어디에서 빼서 썼죠? 전년도에는 2024년도에는 제대로 편성을 해서 25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2023년도에는 어디 항목에서 발송료를 뺐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기존에. 그 공공운영비에서 같이 사용하고 판단이 되는데요. 공공운영비에서 네, 그때는 세부적으로 편성하면서 이렇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잘 챙겨보세요. 네, 어디에서 빼서 알겠습니다. 썼는지 분명히 어디서 빼서 쓰긴 썼을 텐데 자료가 없어요. 네, 2023년도 그런 것도 편성 단계에서 잘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6페이지 보겠습니다. 교량 및 육교 유지 보수 사업. 2024년도에 교량 육교를 이제 용역을 줘서 정밀 점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2억 3,4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죠.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교량이라든가 이거는 이제 정기 점검과 정밀 점검을 이제 그 네. 정기 점검은 이제 반기에 한 번씩, 정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설계를 해서 지금 이제 교량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통목 사교를 특글세를 10억을 좀 추가로 좀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 그래서 실제 저희가 계획했던 그 예산보다는 좀 그 사업 물량이 내년도에 정비한 사업 내에서 좀 줄었어요. 줄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용역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2천만 원 넘는 영역은 이제 입찰을 입찰 통해서 선정이 되고요. 그럼 이거는 입찰이 아니겠네요? 2천만 원이 안 돼서 2천만 원 미만 건당? 사업들은 이제 다 수익계약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네. 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 사업이지 않습니까? 매년 하는 사업. 네네. 매년 하는 사업인데 전년도는 19개소 아까 이제 통복 사교도 말씀하셔가지고 줄긴 했지만 전년도에는 이 용역 사업이 한 뭐 교량이 이제 뭐 큰 거 있고 적은 게 있고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지금 따지긴 한 것 같아요. 전년도에는 19개소를 1,700만 원 예산을 책정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1,700만 원 용역 사업을 19개소를 실시를 하시겠다라고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 집행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혹시 저희가 전체적으로 교량 및 육계 보세 한 75% 정도 집행률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 개소에 평균 얼마를 집행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정밀 점검에 대해서 이건 한번 따져보셔야 한번 될 것 확인을 좀 같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전년도에는 개소당 1,700만 원씩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리셨어요. 이제 집행 내역이 결과가 어떨지는 뭐 확인이 안 됐지만, 근데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줄었어. 1,700만 원에서 1,380만 원으로 줄여서 예산 편성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정기 점검은 오히려 전년도에는 70만 개소당 70만 4천 원이었는데 2024년도는 86만 6천 원. 뭐 경기 흐름에 따라서 이거는 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인정을 하겠지만 오히려 줄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해는 이제 금년도 예산이 이제 그 예산을 과다 편성을 했었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확인을 분명히 하시란 얘기죠. 예. 금년에는 이제 정밀 점검을 금암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금암교 정밀 점검을 하느라고 거기에 예산을 이제 8천만 원을 세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안전 진단을 통해서 대형 차량들의 이제 통행을 제한하는 것도 있고 해서 8천만 원의 금암교 정밀 진단 용역비가 이제 내년에는 좀 빠져서 좀 그런 감소된 부분이죠. 그러면은 예산 편성 자체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1,700만 원을 19개소 해서 일률적으로 편성하시면 안 되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암교 이런 데 8천만 원 예산이 들어가고 다른 데는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산 편성 자체를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냥 뭐 따로따로 예산을 잡으시는 게 맞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그렇죠.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으면 그리고 뭐 8천만 원짜리 예산은 입찰을 하셔야 될 것이고. 네, 유념해갖고요. 여러 가지 왜냐면 다 저희가 이제 그 예산 편성할 때는 이제 개소당 일단은 이제 추정사업비로 편성이 됐고요. 건별로 이렇게 해서 발주하지 않고요. 그렇겠죠. 교량에 대한 그 특성을 지금 맞춰서 나눠서 분할해서 이제 용역을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수의계약 입찰을 해서 발주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 세부 내역 편성을 좀 다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6 118페이지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 유지 관리 사업 보겠습니다. 이게 보안등은 좀 늘은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네. 예, 좀 늘었습니다. 근데 23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 가로등 관리
그 등수가 변화가 없습니까? 가로등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뭐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급격히 도시화가 되고 있고 네, 도로 늘어나- 개설도 네네. 많이 되고 있는데 왜 관리 가로등이 전년도하고 똑같죠? 그것도 또 이상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산출 내역에 대해서 좀 신경을 바짝 더 써야 되지 않을까? 분명히 차이가 있을 텐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가로등 관리 개수가 올라온다? 어떻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바로 확인을 좀 예, 해서 말씀드리도록 이것도, 하겠습니다. 보안등의 변화가 있듯이 가로등에도 분명히 증감이 있을 수 있다. 더군다나 감소되는 부분보다는 증가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산출 내역이 똑같다? 그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이제 시설비에서 이제 가로등에 대해서 네. 이게 저희 연간 이제 단가로 해서 이제 그 구역을 이제 나눠서 나머지 두 개 구역으로 나누고 있고요. 그 이제 보안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안등은 이제 두 개고요, 세 개고요. 가로등은 이제 그 예, 단가 뭐 공사를 예를 들어 이제 12,150개, 13,000개 그래도 뭐 유지 비용은 거의 같이 책정이 됐으니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접근을 하시겠지만 그건 좀 아니란 생각이다. 적어도 숫자는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어느 알겠습니다. 정도? 명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128페이지 지하차도 자동 차단 시설 설치 사업. 이거는 뭐 지금 한참 이슈가 됐었던 지하도 침수 사건이 주된 예산 편성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뭐 도 매칭 사업인데 경기도만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다 그 지금 이제 그 하고 지하철 있습니다. 설치를 하고 있고요. 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난안전 기금으로 적립됐던 부분을 그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제 기금을 그 시군에 좀 재배정해서 좀 특종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뭐 개수당 한 5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 같은데 이런 거는 관리비는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설치비만 올라와 있잖아요. 운영하게 되면 네. 이제 그 최초에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그 유지 관리에 대한 비용에서 이제 추가될 거로 판단은 되고요. 그렇죠. 기존에 이제 편성된 예산 가지고 일단은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부품 고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자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이런 차단 시설 자체가 뭐 관내에 처음으로 이제 설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치 또 관리, AS 뭐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잠깐 아까 이은하 의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제 보충 질의를 했는데 이어서 제가 이제 뭐 따로 나눠서는 안 해요. 보충 질의 뭐 잠깐만 좀 덧붙여서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은하 의원님이 이제 지적하신 사항도 이제 제가 얘기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이제 거의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보험 문제도 마찬가지. 보험은 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자전거 보험도 있고 뭐 지금 이런 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중복이 되고 그거를 차라리 다 진짜 모아서 기금해서 집행하는 게 차라리 낫다. 전에도 아마 행정감사 때인가 아마 지적을 했을 거예요 저희 의원님들이. 그래서 그거를 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그 매년 그 보험료를 납부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기금 조성을 해서 전체 부서에서 차라리 그걸 나눠서 기금으로 집행하는 게 더 절약하고 더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은하 의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저도 이제 요거를 제가 이 사업 설명서를 보면서 느낀 게 이게 이제 건설 부분이 특히 토목이나 건설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이 예산 변경이 상당히 일어나요. 상당히 많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한 꽤 많던데 뭐 일일이는 제가 얘기는 안 하겠어요. 하도 많아서. 근데 이제 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설계 변경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처음 예상했던 이 총 사업비에서 꼭 매년 본 예산 낼 때 증가가 돼서 들어와요. 그러면 설계 변경이 일어난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설계 변경이 일어난 거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관련 부서에서 아마 그거에 대해서 그쪽 설계하시는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아마 저기를 아마 그거에 대해서 들어오실 거예요. 그 업체에서.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반영을 할 것인지 그걸 아마 논의를 하실 것 같은데 저희 의회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거 만약에 지금 본 예산에 이렇게 늘어나서 올려왔는데 이게 만약 삭감되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집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을 해놓고 나서 항상 이 본 예산에 올리더라고요. 이 설계 변경 자체가 모든 게 다 그래요 지금. 2023년도 예산서도 마찬가지고 24년도 예산서도 마찬가지고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중간에 설변이 일어나가지고 증가된 부분을 거기에다가 총 사업비를 다 엎어가지고 사업비 변경이 일어나고 거기다가 편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이 그걸 판단했을 때 만약에 이 본 예산에서 만약에 삭감이 되면은 그 과연 설계 변경한 거 그거 다 그 시행사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안 되면은 그 어떻게 돼요? 그럼 만약 사업 진행이 관련 부서 한번 도로관리과장님하고 안전총괄과장님 만약 여기 올려놓은 거 아까 지금 이윤아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유천 이지구 뭐 자연재해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 금액 자체가 증가가 됐고 옥창육교도 마찬가지고 평택구 횡단도로 안중대로 7호선 그다음 동사 2교 현천지구 시도 19호선간 이런데 이 등등이 다 예산 자체가 총 사업비가 다 증가됐어요. 그러면 뭐 저희 의원님들 봤을 때 그냥 이 올해 예산서만 보면 모르시죠, 잘 솔직히 얘기해서. 전 예산서를 보면은 그 변동이 총 사업비가 다 변동이 돼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구액만 지금 표시돼가지고 들어오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이거를 판단했을 때 이거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예산 지금 요구액을 세워놓으신 게 이게 만약에 전에 대비해서 2023년도 대비해서 늘어난 거에 대해서 다 집행이 됐는데 이거 왜 여기다 요구했냐 그래가지고 삭감시키면은 그 정산 되겠습니까? 그 사업하고 이 상황 벌어진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소장님이 얘기해 주시던가요? 예, 이제 뭐 누차 이제 지적을 전에도 이제 해주셨고 이제 했습니다. 이제 하다 보면 현장에서 이제 여건들이 많이 변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정 보고를 이제 하거든요. 그런 거 실정 보고를 하면 그거를 갖고 현장의 점검을 통해서 이 예산을 반영을 해줘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이제 결정을 합니다. 뭐 물가 상승률 반영하고 그랬을 때 이제 이왕 하다 보면은 사업은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을 이제 미리 해버리는 경향이 되다 보니까 추후에 이렇게 보고드리는 이제 그런 사태가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주신 말씀 잘 감안해서 경청해서 그런 사항들에 좀 대규모로 예산이 변경이 발생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리거나 이렇게 찾아뵙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꼭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40몇 억 막 예를 들어서 몇십억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한테는 절대 그거에 대한 변경이 일어난다는 걸 모르고 나서 나중에 저희 지금 예산 심사할 때 그냥 올라온 것만 갖고 심사를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서 기존의 설계 변경이 크게 일어나거나 그러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계속 사업이 아니라 그러면 만약에 그게 추가적으로 일어나면 와가지고 추경을 하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그냥 총액을 늘려놓고 나중에 와서 예산에다 태워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계속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예산 심사하는 데서 이거는 지금 올려놓으신 거에 대해서는 문제성이 상당히 크다. 이제 이거를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설계 변경이 크게 일어나는 거는 좀 일어날 때 어느 정도는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돼서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꼭 지켜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면 이제 사업 설명서를 작성할 때 증감 이제 내역, 증감 사유 등을 좀 기재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좀 쉽게 보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는 것도 그런데 중간에 일어난 거잖아요. 늘어난다는 부분은.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예산에 올려놔 가지고 이 정도의 이제 필요 금액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 일어나 가지고 5월 또 24년도에 반영을 했는데 전체 사업비를 늘려놓고 이렇게 지금 이 2004년 요구액에다 올려놓은 게 상당수 있어요. 그러면 설계 변경이 일어나서 예산이 늘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이 의원님들한테 심사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냐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돈이 네. 좀 크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요. 사후에 다 해가지고 여기다 기재해 놓으면 의미가 없죠. 그건 솔직히. 네, 알겠습니다. 주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 아까 또 똑같은 얘기인데 이은하 의원님이 이제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산출 내역에 같은 경우는 그것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까 하셨기 때문에 이 형식적으로 개수하고 전체적으로 다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예요. 유지관리가 특히 그렇죠. 전체적으로 고정적으로 계속 집행되는 비용은 그냥 그대로 세팅이 돼 있어요. 부서마다 개수하고 상관없이 그냥 금액 정해놓고 또 내년 가면 또 금액 정해놓고 그게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얼마 올해 어느 정도 그 예를 들어 가로등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 가로등을 얼마나 진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금액 세팅해놓고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집행하는 경향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이 부서마다. 그런 거는 본인들이 이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이 금액을 올해 썼을 때 추이를 보면 이 정도까지 필요하고 향후 필요한 추이를 딱 했을 때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는데 그냥 금액부터 거의 그냥 고정 금액이 딱 박혀 있어요. 전년도 이렇게 했으니까 전년도도 이 금액이면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 유지관리 비용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세심하게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아낄 수 있는 부분은 말 그대로 줄일 수 있는 부분 줄이고 더 늘어나면 당연히 추경을 태워가지고 그래도 다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너무 세팅화돼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예산 편성하실 때 그거를 좀 잘 하셔야지. 그렇다고 저희도 지금 뭐 일일이 그거를 탁 프로테이지로 해가지고 다 삭감시킬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관련 부서가 좀 더 좀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편성을 좀 내시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예. 그럼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내의 있습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